이건 정말 미친 숫자예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 그곳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미국 직장인들이 일터를 잃어가는 상황에 전례 없는 한국 이민을 준비하는 무리들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들이었는데요.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에서 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줄리라고 합니다. 제 친부모님은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외모 때문에 중국인 아니야? 일본인 같아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 말들이 때로는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자란 만큼 제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에 관한 편견과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종종 오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희 한국인은 왜 이렇게 생겼어? 중국인 아니야? 동양인들은 다 저렇게 눈이 째지고 똑같이 생겼네 진짜라며 무시를 서슴없이 일삼았죠. 저는 그런 말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 조심해야 할 거야. 라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한국 출신이라는 생각에 수치심이 들어 그만 눈물을 흘렸죠.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 더 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너희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한국 사람은 역시 이상하다는 무례한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선 줄리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린 시절 겪은 차별은 정말 심각했어. 그때 받았던 상처를 잊지는 말되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와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때 힘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텨온 덕분에 지금 자유의 나라, 미국에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로 일생을 나오면서 내가 전쟁 때 겪었던 고난은 잊으면 안 된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자란 자부심과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겪은 인종차별과 편견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제게 미국과 한국 두 문화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죠.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는 미국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과 지하철 폭행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한국인 여성이 무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학교 경영 수업 시간이 되었죠. 평소 살가웠던 경영학과 교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오늘의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아시죠? 그래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직장입니다. 허나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해 42만 8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두 개의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황자들의 절도 범죄는 6.7%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숫자예요라고 격앙되게 말이죠. 그 발언을 듣자마자 저를 포함한 한인 동기들은 생각했죠. 자유의 나라 미국은 이제 없다. 우리의 터전은 예전보다 많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급격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발생한 한 절도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한인타운을 타겟으로 절도 사건이 많다고는 뉴스로 들었지만 찰스 아저씨 집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어젯밤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핸드폰과 아내의 귀걸이,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갔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우리 동네에서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들과 오늘의 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줄리, 오늘 CNN 기사를 보니 실리콘밸리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엄청나더구나. 그리고 찰스까지. 우리가 누리던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절도 사건이 잦아졌고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단짝 친구 프랭크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프랭크는 줄리아,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또 찰스 아저씨네 사건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다 겹쳐서 현실이 심각해졌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험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도 그렇고 이후 소식까지 들으니까 우리가 누리던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프랭크는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하더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여러 사건들을 직접 체감하며 미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절도 사건, 폭행 사건,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언행 등은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미래를 제고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통계 이상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팀원들과 과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밖이 소란스러운 상황임을 알았고 갑작스런 휴대폰 진동과 함께 LA 인근 대형 산불 발생, 즉시 대피 요망이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팀원들과 함께 서둘러 귀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학교 주변에서는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집에 불이 붙는다며 불안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한인타운에 도착했지만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물론 한인타운에 있던 45채의 주택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로변에 서 있던 저는 가까스로 가족들과 만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동시에 현실의 충격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얼굴에 깊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대피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모두 말없이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이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해서는 우리 모두가 잠시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집, 이웃들의 집, 모든 추억이 다 사라졌어. 라며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날 대피소에서의 시간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순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 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산불 사건은 우리 가족과 한인타운, 나아가 미국 전역의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모두 큰 상실을 겪었지만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해. 라고 하셨어요. 저와 가족들은 며칠 동안 대피소에 머물다 조금 떨어진 친척 집에서 머무르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는
여러 번 모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누리던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며 가족들과 저는 유튜브와 한인 커뮤니티를 검색하며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통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 직장인 만족도는 85%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97% 이상으로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으며 복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보험 상태인 인구가 약 8%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큰 차이가 있지 않냐며 치안 면에서도 한국은 범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0.5명 정도로 미국의 56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같은 대화를 들으면서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과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치안과 복지 면에서는 한국이 매우 경쟁력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실제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은 이제 직장 문화가 크게 개선되어 야근과 과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고 회식 문화도 자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젊은 세대들의 의견들이 많았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90% 이상이 근무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누렸던 여러 좋은 점들도 분명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다양한 기회,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강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최근 경제 불안정, 범죄 증가,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긍정적으로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한국의 체계적이고 안정된 복지, 치안, 근로 환경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택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